이러한 색깔들이 정착이 되면서 바로 나타나는 것들이 컬러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시각적인 요소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처음 대할 때는 색깔들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 보통 3초에서 아주 길게는 15초 내로 어떤 색깔들을 인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만났을 때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시각적으로 보면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합니다. 저 사람은 어떨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보거나 제품을 봤을 적에도 그 색깔을 보면서 나는 저 색깔이 너무나 좋아. 저 빨간 색깔을 보니까 너무너무 섹시하고 정열적이야. 저 색깔을 사고 싶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시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요. 이 요소 중에 하나가 하나의 컬러 마케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술적인 거, 소재적인 거, 제품 활용도를 막 생각하다가 마지막에 선택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데 나는 저 색깔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아. 난 저 색깔이 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난 이런 색깔을 생각할까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컬러 마케팅이죠. 이게 바로 시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우리가 똑같은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적에도 그 제품을 조금 더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 제품에 맞는 컬러를 바리에이션 한다고 얘기하죠. 색을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살 적에도 디자인이 어떻고 가격은 어떻고 그 AS는 어떻고 소재는 어떻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선택하는 것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저 컬러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정할 때 반드시 컬러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시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많은 그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그 색에 대한 언어를 많은 사람들이 느끼게 하죠. 이게 바로 색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컬러 마케팅 쪽에 보이지 않는 컬러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주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상 기업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업의 색깔에는 무슨 색깔, 어떤 제품에는 무슨 색깔들을 요소에다 넣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따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저는 보라 색깔이 굉장히 싫어요. 저는 이상하게도 자주 색깔이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상 한 달, 두 달 동안 거리를 가다 보면 보라 색깔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또 자주 색깔이 많이 보이게 되면 사람은 머릿속에서 은연중에 그 색깔에 대한 이미지를 보면서 따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나 보라 색깔을 한번 입어볼까? 보라 색깔을 사볼까? 난 자주 색깔 굉장히 싫어하는데 자주 색깔 계속 접하면서 저 자주 색깔을 내가 한번 사볼까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이게 현대사회에서 보여주는 이미지 메이킹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색깔을 벗어나서 계속 보여주는 색깔들을 보면서 스스로가 저 색깔에 마치 나한테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색깔을 하게 되고요. 그 색깔을 보면서 내가 저 색깔을 배척하면 내가 지금 시대에서 좀 뒤떨어지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가 바로 현대사회 보여주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컬러 스토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메가 트렌드라고 얘기를 해요. 빅 메가 트렌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상품을 보면서 그 이미지를 연상하는 거예요. 색을 보면서. 그래서 세계적인 브랜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샤넬 그러면 샤넬의 블랙 앤 화이트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티파니 그러면 아쿠아 블루, 아주 밝은 블루를 생각하게 되고요. 화장 회사에서도 레드 마케팅에 성공한 케이스 중에 SK2 그러면 레드 색깔이 나오고요. 우리나라의 LG 전자 그러면 와인 색깔이 등장하고요. 삼성은 블루가 등장하고 이런 많은 것들이 사실은 컬러 히스토리가 있는데 요즘 사회에서는 이러한 컬러 히스토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상품과 결국은 아주 직결되게끔 만들어주는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웰빙이라는 코드가 나오고 에코라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린 색깔 그러면 굉장히 건강 쪽에 생각하고 굉장히 자연을 연상하는 색깔을 나타내기 시작을 하고요. 옐로우 그러면 뭔가 에너지를 주는 색깔을 만들어주는 거로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색의 다양성을 주면서 카드 회사가 굉장히 다양한 컬러를 넣어주면서 마치 카드 회사가 발빠르게 젊은 층을 공략한다고 느끼게끔 하는 그런 히스토리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광고판도 마찬가지예요. 광고 속에서 다양한 색깔을 보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게끔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은 히스토리화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광고의 CF마저도 뭔가를 연출하는데 그냥 저거 CF가 아니고 뭔가 히스토리가 있는 것 같이 나타날 수 있게끔 만드는 과정도 있고요. 자동차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색깔의 자동차를 주면서 20대, 30대 중령층을 맞추면서 자동차 색깔을 굉장히 파괴하듯이 요즘은 뭐 레드 색깔도 나오고 뭐 블루도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옐로우 색깔의 자동차도 나타나고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뭔가 마케팅의 선두주자에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또 하나는 소품들이 있죠. 우리가 예전에는 뭐 핸드폰 그러면 블랙, 화이트가 굉장히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제테 색깔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치하고 촌스러운 색깔이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색깔을 선호하면서 매출이 아주 극대화시키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숨은 마케팅에서 하나의 히스토리를 만들면서 상품의 구매율을 아주 높여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하나의 그 히스토리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히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퍼스널 컬러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는 개개인에 어울리는 컬러가 마치 이제 퍼스널 컬러라고 연출해서 한참 그 퍼스널 컬러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회사의 색깔의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퍼스널 컬러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런 회사 이미지를 하나의 퍼스널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면서 마치 그 회사만이 이 색깔을 만드는 거고 그 색깔을 마치 많은 사람들이 홍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21세기에는 퍼스널 컬러를 모르면 결국은 성공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앞전에 얘기한 거지 문화에 대한 거죠. 그 나라, 그 회사에 따른 어떤 컬러를 모르면 수출하기 힘들고 또 개인의 소양을 모르면